발표 당일날 6.21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했다면, 오늘은요 그 핵심 정책들을 보면서 어떤 의도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가,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효과가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요 6.21 부동산 대책은 대규모 완화 정책입니다. 자, 임대차 시장 대책은 뭐예요? 다주택자 규제 완화. 근데 2017년 말에 문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완화를 하니까 언론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 임대사업자가 집값 폭등의 주범이다.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렸지만, 임대사업자 정책을 한 이유는 문정부도 똑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전세 안정. 그 다음에 지금 전월세 시장이요 매매 시장만큼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게 뭐예요? 신고제. 신고제를 하기로 하면서 임대사업자들 막 폐지했죠.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상황인가. 임대사업자들은 적어도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대신에 다주택자 완화 때문에 이게 집값 폭등에 영향을 줬는데 주범은 아니라고 그랬죠. 잘못된 정책이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게 주범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은요 전체 주택의 일부예요. 물론 영향을 많이 주긴 했지만 주범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를 폐지하니까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정책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 그러더니 이번에 다시 임대사업자를 해요? 임대사업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임대업자들, 상생임대인이라고 그러죠. 그들에게까지 엄청난 혜택을 뿌리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더라. 그나마 이 교수님은 저희랑 계속 같은 주장을 하고 계신 교수님이죠. 요분 말을 빌어서 우회적으로 하는 정도지, 언론이 직접적으로 이거 지금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거다, 이거 지금 다주택자 완화라 집값 폭등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사설조차 나오지 않는다. 자, 그래서 어떤 정책들이냐? 자,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했을 때 거주요건 면제를 해주는 게 말이 돼요? 살지도 않았는데. 거주요건은요 김현미 전 장관이 예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그런 것처럼 사는 곳인데 살지도 않은 사람에게 면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샤넬에서 뭐 리셀러들 맡고 있죠? 하도 판쳐가지고, 이거 사실 되팔렘들이죠. 명품을 만든 건 샤넬인데 지들이 괜히 그거 먼저 선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비싸게 파는 거 쓰레기 짓거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했어요? 살 수 있는 한도를 뒀죠. 그런데 갑자기 샤넬에서 정책을 바꿔서 한도를 두되 리셀러인데 그 500만원짜리 가방을 5%에 한해서 525만원 이내로 리셀러 하면은 두 개도 팔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면은 욕하겠죠. 샤넬이 리셀러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데 요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 어떤 언론도. 이유는 다 지금 언론에서 뭐라 그래요? 8월 전세대란 우려나서 혜택 주는 거다. 아, 좋은 정책이다. 착한 집주인 늘리고 혜택 확대하는 거다. 문재인 때는 임대사업자 활성화시켰더니 뭐라 그랬어요 다? 양도세 중과 배제예요? 저거는 2년 거주요건 없애주는 거죠. 2년 거주요건 없애주면 뭐예요? 비과세예요. 9억 이하는. 훨씬 더 센 거죠. 그런데 연착륙 환영 하면서 이것 때문에 뭐 전세대란이 없을 것이다. 원래 전세대란 없어요. 지금 6월 22일이에요. 8월 전세대란인데 6월 22일까지도 전세가가 계속 하향 침체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8월 전세대란 이유가 뭐예요? 그때 계약이 만료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때 계약이 만료되는데 지금까지도 집 안 구하고 뭐 하고 있냐. 이제 거의 근 2달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보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 금리 인상, 매물 누적 등으로 전세 시장 하향세가 안정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사용된 사례는 8월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세 대란이 발생하는 등의 상황은 벌어지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놓고서 임대인들에게 엄청나게 혜택을 주는 거다. 이건 두 가지뿐이에요. 하나는 집값 올리기 위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인 거라, 또 한 가지는요 집주인들 불만 잠재우기 위해서. 물론 불만 잠재우기 위해서 했지만 불만이 엄청 터져 나왔죠. 집주인들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임대차 3법 폐지. 그런데요 임대차 3법을 폐지하자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가가 겨우 하향되고 있는데 여기서 저걸 폐지해가 전세가가 폭등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이 정부에서 다 뒤집어 쓰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IMF 경고 2개 다 무시했죠. DSR 강화하라 그랬는데 미래소득까지 땡겨다 쓰고 50년 주담대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보유세 강화하라 그랬는데 오히려 깎아주고 있죠. IMF 건 무시했는데 유엔에서는 임대차 시장 안정시키기 위해서 임대차 3법 같은 임차인 보장을 더 해야 한다 라고 유엔에서 권유했죠. 요거까지 거부하면은 우리나라 자체의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유엔까지 생각 안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세제 완화 들어갔죠? 자, 세제 완화. 종부세를 왜 완화하느냐, 도대체. 종부세만 완화해요? 공시가격 제도. 공시가격 제도를 개편하는 건요, 누구한테 유리해요? 다주택자.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만원 내고 있는데, 여기서 깎여서 700만원이 된다면,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2,000 내고 있으면 그냥 중간 생각 안 하고 붙인 거예요. 그러면 1,400이에요. 한 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는 300 이득 보는데, 두 채 가지고 있는 2주택자는요, 600 이득을 보는 거예요. 세 채는요, 900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정비례 해서 올라가지 않죠. 왜? 다주택자일수록 중과세가 붙으니까. 중과세가 붙으면요, 할인폭이 더 크겠죠. 훨씬 더 다주택자들을 양성하는 정책이다. 다주택자들을 왜 양성하느냐? 근데 저걸 보유세를 완화해준다고 해서 다주택자들이 지금 들어올 상황이냐? 아니죠. 그러면은 왜 완화를 하느냐?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이 커져서 버티지 못하고 매물을 금매, 투매 형식으로 내놓게 되면요, 부동산 시장에 대폭락이 오죠. 그래서 지금 한계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금리까지 올라가서 전세 부담까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거 나오지 못하게 막고, 다주택자들이 조금 더 버티면 집값 하락은 안 나올 것이고, 정부에서 말하는 집값 정상화는 지금 가격에서 20년처럼 상승하는 게 아니라 살포시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정도로 슬슬 상승하는 걸 바란다. 초이노믹스 이전에 한 13년, 14년 정도로. 그게 정상화라고 지금 하고 있죠. 지금 가격에서 낮출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폭락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 뒤집어 쓰는 거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모든 경제 위기는요, 항상 전조 증상들이 있었는데 그게 터지는 순간 다 뒤집어 쓰는 거죠. 문재인 정부도요, 솔직히 집값 폭등에 금리를 높이지 않았다든가 잘못된 건 있지만, 그 전에 대출을 많이 완화해줘서 유동성을 늘리고 가계부채를 늘렸다.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먼저 뒤집어 맞은 거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폭락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다 뒤집어 쓸 거다. 그러면 지지자들 힘 되게 많이 잃겠죠. 그러니까 그거 막으려고 하는 거고. 굉장히 정치적인 정책들이죠. 그런데요, 과거에 뭐라고 그랬냐? 자, 이 사람들 많이 보던 사람들이죠? 뭐라 그래요? 고액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이들이 종부세를 체감한 상황이라 양도세 완화를 했을 때 매물이 증가한다. 즉, 양도세 완화 정책도 종부세가 강화된 효과가 있어야 영향이 있는 거지, 양도세를 완화하면 뭐예요? 종부세를 똑같이 완화해버리면 싸게 안 팔아요, 절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값 하락은 물 건너 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리가 진짜 막 1년에 한 번 정도 0.25% 정도씩 오르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정책에 따라서 집값이 올랐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금리가 1년에 0.25%가 아니라 1% 이상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통하고 있을 뿐이지 집값을 올리려는 정책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 허용범위 확 늘려서 이게 무슨 세입자 보호예요. 일시적 2주택 때문에 세입자 보호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개소리고, 일시적 2주택이 뭐 하는 거냐? 한 채 샀어요? 한 채 가지고 있죠? 요거 원래 비과세죠? 2년 거주하면. 그런데 한 채 더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년 내에 팔아야 비과세죠. 지금 산 거는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6개월이면요, 이미 매물 내놓고 얘를 사요. 늦더라도. 빠르면요, 팔고 사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년이면 어떻게 돼요? 얘를 사고서 집값 오를 거니까 하고 2년 매물 안 내놔요. 서울 매물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 한 4만 건대였는데 지금 6만 건대까지 올라갔죠. 매물이 너무 많아요. 공급 과잉됐다는 게 나오고 있죠. 부동산 시장의 심리에 굉장히 악화되고 있죠. 그런데 2년이 되면요, 매물 안 내놔도 돼요. 지금 1년 넘게 지난 다음에 그때 슬슬 내놓으면 돼요. 그래서 팔아요. 다시 한 채 만들죠. 얘 팔아서 한 채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또 한 채 사요. 비과세 기간 2년이죠. 왜 2년을 하느냐? 얘 거주 기간이 2년이죠. 비과세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2년 살면서 얘를 2년 동안 기다렸다 팔아라. 그러면은 딱 팔았을 때 2년 살았어요. 비과세가 된 거죠. 그러면은 새로 또 하나 사요. 그러면 얘는 이미 비과세죠. 2년 내에만 팔면. 그러니까 또 여기 들어가서 2년 사는 거예요. 여기 2년 동안 슬슬 간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2주택자가 2년 단위로 1주택 혜택을 받도록 하는 거다. 즉, 투기 양성책이다. 다른 정책보다 저는 저게 제일 쓰레기라고 봐요. 일시적 2주택자 막 징징댄다 막 그러면서 뭐 지들끼리 막 교환한다. 그거 지들이 비싸게 팔고 싶어서 안 내놓는 거지. 1주택 할 사람인데 이사를 갔는데 안 팔려서 하는 경우에 나오는 게 일시적 2주택이지. 두 채를 가지고 있다가 벌 거 다 벌고요, 세금 혜택까지 다 보라고 있는 게 일시적 2주택이 아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그게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부에서 6개월로 줄인 걸. 그러니까 저거는 진짜로 매물 줄이려는 정책이에요. 아무런 하등에 쓸모가 없고, 임차인들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무슨 6개월 내에 팔아야 되는데 임차인들이 무슨 임차 시장이 안정이 안 돼요. 여기 살던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다가 임차 놓고서
2년 동안 가지고 있다 파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요, 요거를 팔기 위해서 내놔야지 임차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를 가면서 팔기 위해 내놓은 집이어야 되니까. 일시적 2주택 혜택은 그것 때문인데 저게 무슨 임차 시장의 안정이에요. 법의 취지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건데. 예전에도 막 규제 완화로 집값 들썩들썩 한다고 그랬죠. 왜 완화하고 있어요? 집값 다시 꿈틀대라고. 근데요, 3월에서 5월까지 거의 여기 이제 한번 들썩하고 끝났죠. 이제 6월에 다시 침체예요. 그러니까 또 들썩하기 위해서 이번엔 기대감이 아니라 규제 완화를 했다. 그런데요, 이미 다 요때 선반영돼서 살인간들은 다 샀다. 그나마 여력이 안 됐던 청년층들이 대출이 조금 더 나오니까 살 수 있을 정도다. 요거 정도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언론 봐봐요. 문재인 정부 때는 정책 하나만 내면 그렇게 정책 내자마자 효과 나와요? 바로 죽일 듯이 하더니 지금 그냥 위에서부터 관련도 순으로 검색해봤어요. 모 포털에서 네버. 현재 정부는 네버 안 까고 그 전 정부는 무조건 까고. 그 포털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안정화 4월. 사견을 넣어도 어때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써지고 있죠. 다 정보. 그 다음에 하반기 전망은 이것 때문에 오르지 않을까? 전세대란 가능성 없다. 안정화. 칭찬 일색이다. 왜 그러냐? 건설사 혜택을 많이 주니까요. 언론 포털은요, N포털 들어가 보시면은 파워링크로 건설사 홍보들 엄청 많이 붙죠. 어디 분양. 그걸로 홍보비 엄청 받아 처먹으니까. 언론도 마찬가지고. 근데 얼마나 혜택이 많아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라고 했는데 아니죠?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 굉장히 더 낮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원가 공개 지금 그 SH 사장이 원가 공개했었죠. 분양 원가랑 지금 분양가랑 비교해봐요. 얼마나 많이 챙겨 먹냐. 물론 민간은 뭐 더 고급 자재가 들어가고 뭐 그래서 그런 걸로 하니까 공공이랑 SH랑은 다르다. 그럴 거면 원가를 까든가. 내가 더 좋은 거 쓰고 있어. 아 그래? 그럼 얼마나 더 들었어? 그건 내가 얘기해주지 않고 있지만 아무튼 내가 좋은 거 쓰고 있는 거임. 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봤자 얼마 더 안 오를 것 같은데? 아님 나는 절대 비싸게 받는 거 아님 하면서 그냥 우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애들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문제는요, 많이 안 올라가니까 지금 여론 만들고 있죠. 많이 올라가야 분양가 4% 올라간다고 하니까 여론 만들어서 왜 4%밖에 안 올라가냐, 더 올려줘라 징징대고 있는 여론을 왜 만들고 있느냐. 더 완화를 원하니까. 고분양가 관리제도 마찬가지죠. 분양가 상한제가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서 고분양가 관리제도에 걸려서 비싸게 분양 못하면 지금 완전 끝물인데 지금이라도 비싸게 털고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특히 이거 미분양 종부세 부담 완화. 그러면요 마음껏 비싸게 분양할 수 있어요. 왜? 종부세 덜 내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미분양 빨리 털어내려고 지금 서울에도 할인 분양 나왔죠. 미분양 빨리 털어야 돼요. 이거 부담이 심하니까.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니까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 심리를 낮춰주겠다. 좀 천천히 팔아라. 건설사들 너네 비싸게 파는데 만약 못 판다 그러면은 거기서 세금 내는 것도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완화를 해주니까 칭찬 일색인 거예요. 결론 621 부동산 대책은요, 집값 잡을 생각이 없는 정책이다. 집값 정상화 생각조차 없는 정책이다. 그리고요, 솔직히 말하면 효과는 뭐 8월 전세대란 막는다요? 8월 전세대란 원래 없고요, 역효과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말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 없다. 왜? 전세 시장에 또 유동성을 더 넣는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일색이다. 지금 찬양 일색인 정책들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한문도 교수님, 이런 분들 말고 전문가들이나 그냥 언론에서 찬양하는 찬양 일색의 정책들은 건설사한테 유리하고 집값 방어에 유리한 정책들이다. 즉 반대로 보시면 된다. 하지만 효과는 없을 것이다. 왜냐면 지금 그나마 조금 효과 나오는 게 외곽 지역의 청년층들한테 다주택자들 매물을 팔고 이들이 정리해서 똘똘한 채, 좀 더 똘똘한 채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타고 올라오도록 만드는 건데, 여기서 청년층이 안 사면 끝이에요. 근데 DSR을 60%나 주면서 금리 계속 올라가는데 살 청년층들이 얼마나 될까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투기꾼들이 조금 더 버티긴 좋아졌다는 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